한국인이 사랑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파리라고 하죠. 전 그 파리에 살고 있는 소피라고 합니다. 전 파리교통공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내년에 있을 파리 올림픽을 대비해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20일 2023년의 마지막 연례 회의가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파리의 좁은 도로와 복잡한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인해 예상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대책이 논의되었는데요.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올림픽 준비를 위한 인프라 작업은 이미 84%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었고 전체 예산 중 거대한 금액이 이미 집행되었죠. 그 금액에는 정부 파트너십, 올림픽 티켓 판매, IOC 준비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기가 파리에서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운영사, 공항 서비스 회사, 프랑스 국영항공사 에어프랑스, 자동차 회사 도요타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진행 중에 있죠. 그 중에서도 대중교통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더 주력을 두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년 동안 온라인 맵을 구축하고 제가 속해 있는 파리교통공사에서 16개 국어로 서비스 가능한 앱을 개발 중이랍니다. 이 모든 준비와 노력이 파리를 세계적인 행사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기에 힘들어도 매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나니 제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다가오는 올림픽에 맞춰 파리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완벽하게 운영하기 위해 보완점을 더 생각하고 준비해야 했죠. 그러던 중 해외의 지하철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출장이 잡힐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 벤치마킹을 하는 거인 만큼 프랑스보다 선진국으로 출장을 가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출장 가게 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의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전 출장지로 일본이나 싱가포르를 가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시스템은 정확하고 효율성이 뛰어나기로 유명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싱가포르는 지난 학회 때 기술적인 측면에서 혁신적인 접근으로 이슈가 되어 있었고 전 세계가 알다시피 매우 청결한 지하철 시스템으로 유명하다 보니 두 나라 중 한 곳을 가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가게 되었을 때 다소 실망했죠. 이왕이면 선진국으로 출장 가서 일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럼 더 좋은 거니까요. 솔직히 한국이 아시아에서 경제적 성장을 이룬 나라고 최근에 한류의 열풍을 기사로 보긴 했지만 제가 직접 한국에 가본 적도 없고 막연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랬는데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직접 보고 배우기 위해 출장을 떠나야 한다니 선뜻 내키지는 않더군요. 이번 출장은 단순히 기술적인 벤치마킹을 넘어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어떻게 그토록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그 뒤에 숨어있는 문화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게 될 거라는 팀장님의 설명은 너무 거창한 듯 했죠. 집에서 마지막 짐을 챙기는 동안 저는 파리교통공사에서 받은 공식 출장 서류를 다시 한번 펼쳐봤습니다. 한국 지하철 시스템 벤치마킹 출장이라고 적힌 문서의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파리의 겨울은 차갑고 우울했는데 한국으로의 출장이라니. 한국은 더 추울 텐데 솔직히 말하자면 기대보다는 불만이 컸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낯선 곳이었으니까요. 그곳의 문화나 언어, 심지어 음식조차도 제게는 전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파리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보내는 오후가 어떻게 동양의 분주한 도시에서의 삶으로 대체될 수 있을까? 내가 아는 한국은 오직 빠른 속도와 복잡한 뿐. 그곳의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지만 그게 과연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죠. 사무실 동료인 마크는 저와 정반대였습니다. 함께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크는 이건 대단한 기회야.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거잖아. 게다가 그들의 빠른 속도와 정확성은 분명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 많을 거야. 그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큰 불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눈앞에 펼쳐진 문서를 바라보며 저는 왜 하필 나였는지, 왜 하필 한국이어야만 했는지 곱씹어 보았습니다.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 내가 전혀 모르는 언어와 문화 속에서 일주일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두렵고도 답답했습니다. 더구나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유럽의 문화와는 너무도 다른 곳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시아로 출장 가는 걸 싫어하는 이유는 대학교 때의 경험 때문인 것 같습니다. 대학생 때 친구들과 중국으로 여행을 갔었거든요. 중국의 역사적인 명소들을 보고 문화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무척 기대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기대했던 것일까요? 거리 곳곳에 쓰레기와 무질서하게 버려진 음식물,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무례하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문화재 곳곳에 써있던 붉은 글씨들이었습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분위기의 파리와는 다른 사회 분위기에 너무 긴장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중국의 음식도 무척 기대했었는데요. 다양한 음식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튀기거나 자극적인 향신료가 가득해서 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물도 깨끗하지 않아서 먹는 물은 물론이고 샤워하고 나면 머리가 뻣뻣해지고 피부도 간지럽고 건조해져서 가져간 바디크림을 한 주 만에 다 썼거든요. 제가 방문한 몇몇 일부 도시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때의 경험이 너무 강렬했던 것인지 전 아시아 하면 중국이 떠올랐고 다시는 여행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이런 중국 옆에 있는 한국이고 아시아 문화권이기에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출장은 이미 결정된 사실이었고 이의를 제기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문서를 접었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저와 마크는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항이라니 어쩌면 제가 한국에 가기 싫어했던 게 괜한 편견이었나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저희를 일주일 동안 도와주실 한국도시철도공사의 현민 씨를 만나서 숙소로 이동하기로 했는데요. 넓은 공항은 첨단 기술과 세련된 공항 내부도 물론 놀라웠지만 공항 내부에 줄을 서 있는 캐리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대기 장소에 캐리어들이 줄을 서 있어서 근처에 사람이 있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캐리어만 세워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람을 대신해 캐리어로 줄을 세워놓고 주인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냐고 묻자 현민 씨는 아마 정해진 스케줄 시간이 있는데 빨리 도착해서 캐리어들이 줄을 서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는 문화가 있어 서둘러서 준비하는 편인데 그때 이렇게 자신의 가방으로 줄을 서는 게 낯선 풍경이 아니라고 했죠. 전 혹시 도난당하면 어쩌려고 이렇게 되어 있냐고 묻자 아마 한국에서 지내면서 가방뿐만 아니라 고가의 노트북이나 휴대폰도 카페에 그냥 두고 다니는 모습들을 보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전 현민 씨가 허세가 좀 심하다고 생각했죠.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광경이거든요. 몸에 지니고 있어도 귀중품을 분실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인들은 분실에 대한 걱정은 안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마 이 사진을 보내면 프랑스 친구들은 제가 조작해서 놓은 사진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는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현민 씨와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 보니 서울의 도시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무척이나 크더군요. 다음 날부터의 여정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의 일정은 한국의 지하철을 직접 이용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지하철에 올라타자마자 저는 깔끔한 내부와 체계적인 안내 시스템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속도까지 이렇게 빠른지는 몰랐는데요.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는 것도 신기했는데 속도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전자화면을 통해 다음 정류장 정보가 여러 언어로 표시되고 있는 것도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마크, 이걸 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파리에 적용할 수 있을지 상상이가 저도 모르게 흥분하며 말하게 되더군요. 저와 마크가 한국의 지하철을 여러 번 이용하면서 각종 첨단 시설과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요. 며칠 연이어 지하철을 타다 보니 의외의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하철에서 대부분의 승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누구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건 다른 나라라고 해서 특이할 건 없었는데요. 특히 나이가 많은 승객들이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크게 웃는 모습, 한 할아버지가 스마트폰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은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현민 씨의 눈에도 들어왔는지 한국에서는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크에게 속삭였습니다. 마크 봐. 저 할머니 유튜브 보면서 정말 즐거워 보이시네. 파리에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을 거야.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은 스마트폰 사용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마크가 고개를 끄덕인 후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워. 저 할아버지도 보고 있어? 게임하는데 진짜 집중하고 계시네. 조작하시는 게 어렵지 않나.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라고 하더니 어르신들도 이렇게 잘 활용하실 줄은 몰랐네. 맞아. 기술이 단순히 젊은 세대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보게 돼서 기쁘다. 우리도 파리에서 이런 문화를 조금 더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어르신들이 이렇게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하면 생활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테니까. 저희는 이어서 스마트폰이 어떻게 일상생활에 깊숙이 녹아들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지하철 내부에서 승객들이 어떻게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지 관찰하면서 이런 모습이 얼마나 사회적인 연결성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대화를 하자 현민 씨는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를 찾아서 보여주었습니다. 샘 리처드라는 미국의 교수님의 강의였는데요. 한국의 인터넷은 세상 어디에도 연결될 거라며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면
우리의 강의실보다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강의실의 인터넷 포트가 용량 초과라 가끔 퀴즈를 풀 때 다운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한국 지하철에서 퀴즈를 풀면 이럴 일이 없다면서 말이죠. 한국 학생은 정말 그렇다면서 한국에서는 디지털 화폐뿐만 아니라 디지털 문서의 발달로 가족관계 증명서 등 중요한 서류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할 만큼 전자문서가 발달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죠. 저와 마크는 영상을 보며 내용에도 놀랐지만 지하철에서 영상을 플레이해서 보고 있는데도 전혀 끊김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는 서울 지하철 1호선으로 갈아탔습니다. 이곳에서 한국 지하철의 다양한 특징을 더 볼 수 있었는데요. 각 역마다의 뚜렷한 색상 코드, 철저한 시각 장애인용 안내, 그리고 치안 유지를 위한 방범 시스템 등에 감탄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사진을 찍고 메모를 하며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지하철을 한참 동안 타고 다니면서 저와 마크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지하철을 이용하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이 어떻게 일상생활에 연관되어 있는지 알았답니다. 심지어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는 지하철이 얼마나 붐비는지 직접 경험하며 그 효율성과 승객 관리 능력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단순히 운송수단을 넘어서 한 도시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마크, 이 교통카드 하나면 서울 전체를 다닐 수 있어. 모든 지하철과 버스에 호환된다니 놀랍지 않아? 저는 이 교통카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마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정말 편리해 보여. 우리도 파리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면 올림픽 때 큰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거야. 저희는 서울의 번화가를 지나며 여러 차례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탔습니다. 환승이 얼마나 매끄럽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감탄했습니다. 보다시피 환승할 때마다 추가 요금이 청구되지 않아 모든 요금이 자동으로 계산되니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해 라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파리에도 한국과 같은 교통카드가 있는데요. 주간, 월간, 연간 등 다양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거든요. 그리고 T 플러스 티켓이라는 종이 티켓도 있는데 일정 시간 내에 여러 번 환승이 가능한 단발적인 여행에 주로 사용하죠. 하지만 저희 파리도 단계적으로 종이 티켓을 폐지하고 카드나 모바일 티켓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한국은 더 빠르게 진화되었더군요. 대화를 이어가다 마크는 자신의 폰을 꺼내며 웃었습니다. BBC가 이 시스템을 세계 최고라고 칭찬한 이유를 알 것 같아. 심지어 CNN도 서울 지하철의 와이파이가 세계 유일하다고 했어. 새삼 또 와이파이를 이야기할 만큼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와 마크는 한 역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원래는 노약자를 위한 것이지만 설치나 이용 방법 등을 체험하기 위해 타본 건데요. 마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88%의 역이 엘리베이터로 연결되어 있다니 이건 런던의 3배나 되는 수치야. 그래, 장애인이나 노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 계단 없이 이동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안전해. 저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층 한 층 올라갈 때마다 그 편리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파리에도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는 파리올림픽 후 패럴림픽이 진행되므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도 간과하면 안 되었죠. 지하철 플랫폼에 도착한 저와 마크는 대형 전자 게시판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 행선 안내 게시기야. 열차 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어. 이런 게 있다면 관광객들도 이곳에서의 이동이 훨씬 쉬워지겠지. 마크가 게시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무 효율적이야. 마크와 저는 겨울에 서울 지하철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따뜻하게 데워진 좌석에 무척 놀랐는데요. 와, 정말 따뜻하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미국 매체가 이 좌석 난방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이제야 이해가 가네. 파리에서도 겨울철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시민들이 더 만족할 거야. 마크가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더군다나 여름에는 에어컨이 잘 작동해서 더위를 식혀주는데 냉방에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양냉방 칸도 있다고 해. 이건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야. 지하철역에 도착한 저희는 다양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카드 발매기를 살펴보았죠. 저는 기계 앞에서 여러 언어로 전환해가며 사용해 보았습니다. 정말 훌륭해, 마크. 여기서는 누구나 쉽게 교통카드를 구매할 수 있어. 우리도 파리에서 이런 다국어 지원 시스템을 갖춘다면 국제적인 이벤트에 훨씬 더 잘 대응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서울교통공사는 노선도도 여러 언어로 제작해서 전역에 비치한다고 하더라. 이건 관광객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마크가 노선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스크린도어는 익히 알고는 있었는데요. 실제로 보니 더 좋더군요. 보다시피 이 스크린도어는 안전을 크게 향상시키고 에너지도 절약해 소음도 줄어들고 냉방 효율도 높아져. 미국 매체가 한국의 지하철을 칭찬한 이유를 알 것 같아. 뉴욕 지하철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실해.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파리의 대중교통이 훨씬 더 안전하고 쾌적해질 거야. 지하철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일정을 마치고 나니 저희 둘은 너무 피곤해지고 허기졌습니다. 지하철은 너무 따뜻했지만 지상으로 올라가자 서울의 매서운 바람에 추워졌습니다.
있었습니다. 이런 저희를 보고 현민 씨가 따뜻한 식사를 해야겠다며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점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현민 씨는 문을 열며 여기 곰탕이 무척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면 알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민 씨의 상사인 승수 팀장님도 함께 했는데요. 승수 팀장님은 심각한 얼굴로 구하기 어려운 곰고기를 넣어서 곰탕이라고 했습니다. 전 장난인 것 같으면서도 팀장님이 이야기하시니 혼란스러웠죠. 제가 좀 의아한 표정을 짓자 현민 씨가 팀장님에게 그런 개그는 이제 그만하시라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물론 아닙니다. 전 곰탕은 곰이라는 단어가 오랫동안 끓인다는 뜻이 고다에서 유래된 거예요. 소의 뼈와 고기를 하루 이상 푹 고아 만든 국물이 정말 일품이죠. 마크가 흥미롭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깊은 맛이 나겠네요. 한번 도전해봅시다. 곰탕이라는 이름이 처음에는 다소 생소했지만 한국에서 오래도록 사랑받는 전통 음식이라는 설명을 듣고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추위에 떨며 식당에 들어서자 따뜻한 국물 냄새가 온몸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식당 안은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었으며 작은 나무 테이블들이 조용히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희가 자리에 앉자 현민 씨가 메뉴를 설명하며 주문을 도와줬습니다. 곧 음식이 나왔고 흰 그릇에 담긴 맑고 깊은 국물이 풍기는 향기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당에 앉자마자 주문한 곰탕이 앞에 놓였습니다. 투명하면서도 깊은 황금빛 국물이 그릇 가득 차 있었고 그 위로 흰 쌀밥 한 그릇이 따로 제공되었습니다. 첫 술을 떠 입에 넣는 순간 그 맛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려낸 육수는 깊고 풍부한 맛을 자랑했고 부드러운 소고기는 입에서 살살 녹았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고된 여행을 한 후 집에 돌아와 따뜻한 이불 속으로 파고드는 듯한 포근함이었습니다. 김치와 함께 한 입 가득 넣고 씹을 때마다 행복함이 배가 되었습니다. 김치가 매워 보여서 선뜻 먹기 어려웠는데 곰국과 같이 먹으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토록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은 처음이었기에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겨울이 주는 추위 속에서 이런 국물 요리를 맛본다는 것은 정말로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그 맛은 오랫동안 입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곰탕이 왜 한국 사람들에게 사랑받는지, 왜 겨울철 필수 음식으로 여겨지는지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현민 씨에게 맛있는 음식을 소개해줘서 감사하다는 감사의 말을 전했고 다시 이곳을 방문하게 된다면 잊지 않고 꼭 먹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마크도 국물을 한번 먹고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맛이야. 파리에서 이런 맛은 경험해본 적이 없어. 얼마나 오래 끓였길래 이런 맛이 나오는 거야? 마크는 그 후로 말없이 식사를 이어갔고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어느덧 한국에서의 출장이 끝나고 파리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면서 그 효율성과 편리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각 역은 청결했고 승객을 위한 안내 시스템은 매우 친절하고 정확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정보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해주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벤치마킹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만난 친절한 한국인들, 출퇴근 시간에 붐비는 차량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들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또한 곳곳에서 맛본 한국의 음식들도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한국에서 보냈던 짧지만 특별한 순간들이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면 이 모든 경험을 동료들에게 이야기해줄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져 아쉬움이 너무 크네요. 다시 한국을 방문하여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다른 도시들도 방문해보고 한국의 자연과 역사를 직접 더 경험하고 싶어집니다. 이제 곧 인천국제공항에서 파리행 비행기에 타는데 벌써 한국이 그림이 돼요. 비행기 창가에 앉아 한국을 떠나는 것을 바라보며 다음에 다시 꼭 오려고 합니다. 그때는 더 긴 시간 동안 여행하며 한국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